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한 건 없으나 이제 1분기 실적을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면 이번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2분기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기후솔루션 기준 미달 평가로 이어진 외국인 보유율 하락 추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강판의 최고 매출처인 유럽 시장의 불편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죠. 아직은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회사는 포스코 강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은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사명으로 2022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컬러 강판하고 도금 강판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나뉘긴 하는데, 컬러 강판은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미적 감각을 좀 뛰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강철이 아니라 조금 더 여기서 특수한 목적으로 예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컬러 강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외의 제품들은 그냥 도금 강판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픽스가 된 게 아니에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변경될 수 있으나 아마 거의 고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1분기에 나왔던 실적이 이 정도였습니다. 3,123억 원 기록을 했는데 이번 분기는 다행스럽게도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제가 여기 비율을 보여드렸잖아요. 컬러 강판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컬러 강판 또한 수요가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꽤나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24%가 증가를 했고 155억 원의 마진이 남았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당기순이익 또한 28.3%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숫자 표기도 어렵고 이게 왜 분류가 되는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네에다가 치킨집을 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매출액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가게에 월세라든지 전기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기타 인건비들 다 합치게 되면은 매출액이 1,000만 원 나왔겠지만 실제로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여기 업계에서는 판관비라고 부릅니다. 판매 관리비.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부분에 진짜 내 손에 떨어지는 현금이 얼마냐 했을 때 영업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영업이익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치킨집을 차릴 때 이 월세가 기존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 자리 가격이 1억이었는데 이게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여기 당기 순이익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월세로 들어가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겠지만은, 대부분 회사들은 영업 활동을 하거나 혹은 공장 부지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혹은 이 회사에서 영업이익으로 남아있던 돈,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 유보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유보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 또한 이 당기 순이익에 포함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영업이익은 정말 내 손에 떨어지는 그 현금,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 현금을 통해서 다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부지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평가 금액, 이것이 바뀔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다행히 긍정적으로 지금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컬러 강판의 추이가 과거에 들어왔을 때 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했을 때 5월달이 피크였습니다. 사실 이번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2분기가 언제냐면은 1, 2, 3월 영업을 했을 때 결산을 4월에 해서 공개를 합니다. 보통 4월이나 5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2분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 이렇게 피크를 쳤을 때가 21.1만 톤 컬러 강판의 생산량이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1분기 때 조금 저조했고 2분기 때 상승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 있느냐? 이거는요. 제가 지금 요 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컬러 강판의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기준으로 철강 수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위가 어디 나라일 거라 생각을 했나요? 보통은 중국 아닌 미국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중국은 이번에 18위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냉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멕시코, 인도, 미국, 캐나다, 벨기에, 폴란드 이쪽에서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 있었던 중국의 수요 부진보다는 조금 더 상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해결되면은 어떤 게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중국이 내수 경기가 조금 더 침체가 되었던 게 다시 한번 회복하면은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당장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 속에 있다라면 이게 맞는다면은 7월 달에 중국 정부 측에서 기존에 에버그란데 사태로 인해 가지고 206조 원짜리 부채가 발생을 했잖아요. 2022년도에. 이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약 반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라든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끼치려면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보다는 아마 내년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분의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꼽고 있는 게 이게 네덜란드 자산운용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로베코 최고 경영자 카린 반바드비크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젊고 예쁜 여자처럼 보이시는데 되게 능력 있는 분이시죠. 아무튼 이분께서 운용 자금이 262조 원입니다. 아까 제가 헝다그룹 부동산 침체를 일으켰던 그 친구들의 부채가 206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엄청난 네덜란드 자산 운용사인데 이쪽에서 기후 솔루션에 본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탈탄소 이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 5개를 뽑았는데 전부 다 포스코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외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보가 불균형하잖아요. 비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는 게 골드만삭스 뭐 이런 회사들처럼 이것도 또 하나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러한 자산운용사 중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야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네들의 지금 철강에 뽑아내는 그 기준이 우리가 내세운 이 환경 솔루션에 대해서 기준이 미달된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투자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잃고 여긴 투자하면 안 되겠다. 왜? 262조 원이나 운용하는 회사에서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 또한 동참해서 야 뭐하러 우리 대장님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데 우리가 해서 뭐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줬고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포스코 측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나 이벤트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 나온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기까지는 아마 내년쯤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미국 측에서 그런 인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나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결과값이 확실하게 나오고 대부분의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이 글로벌 시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는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나오려면은 한 10월쯤 이제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